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시장에서 준비할 게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궁금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종목들,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의 재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는데 따상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실망할라 치니까 갑자기 또 급등하고 오늘 그쵸.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현대중공업의 상장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현대중공업이 이제 오늘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등락폭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그 마이너스 23%까지 갔다가 또 이제 13%까지 상승하는 그런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등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모청약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마치 405대 1을 기록할 정도의 경쟁률을 좀 보여줬었고요. 청약 증거금 또한 56조 원이나 이제 몰리면서 카카오뱅크 다음 역대 6번째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송에서 이제 오늘 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좀 쏟아진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오늘 이런 식으로 큰 등락폭을 보인 이유는 공모 가격이 일단은 시장에 처음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이제 책정이 되었던 게 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모 가격이 이제 6만 원이었죠. 6만 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초가랑 이제 비교를 좀 해본다라면은 자그마치 85%나 되는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도세에 좀 나섰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주가 이렇게 상장을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을 대비해서 수급을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종목에 쏠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이야기하는 전국 단타 대회가 현대중공업에서 오늘 좀 열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이제 큰 대형주 중에서 좀 상장했던 회사들을 뽑아보자라면은 네. 카카오뱅크와 그다음에 크래프톤을 좀 뽑을 수가 있겠죠. 이 두 회사의 특징이 이제 이 두 회사가 상장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형주가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상장하는 첫날이 최고점을 이루고 한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장 초기 가격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현대중공업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또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전국 단타 대회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단순히 상장한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 현대중공업 그 갖고 있는 사업 모멘텀, 가치에 대해서는 차장님 좋게 평가하시나요, 팀장님? 네, 일단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늘 상장하자마자 시총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국내 시총 1위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살짝 좀 죄송스럽게 좀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글로벌 1위라고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이상 이제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 세계 1위 랭크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증가하는 선박의 수요로 인해서 수주도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악성 잔고에 대한 유무라고 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동안 조선주들이 큰 침체기를 겪었던 이유가 바로 악성 잔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악성 잔고 중에서도 해양 플랜트를 보통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쪽 사업 부분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업체들을 대비해서는 악성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그 동사가 가지는 강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분류되는 LNG선을 비롯해서 가스선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컨테이너선과 탱커선에서도 점유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이제 그 부가가치가 좀 낮은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국 업체들에게 뺏기겠지만 동사가 이제 그 소위 이야기하는 돈 되는 사업은 다 휩쓸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가 가장 강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 기계 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박용 엔진을 직접 이제 개발을 해서 납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사가 이제 엔진 기계 쪽에서도 점유율 1위로 31%로 지금 현재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강점인데 동사의 엔진 부분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바로 친환경 엔진을 가장 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조선주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경제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뭐 IMO 2030 또는 뭐 IMO 2050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전 세계 이제 그 선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큰 틀이 어떻게 보면은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앞으로도 변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엔진을 가장 잘 개발하고 있는 동사의 이런 엔진 사업 부문은 앞으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그래도 들락날락하면서도 상승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왜 한국조선해양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가요? 다른 조선주들의 자금을 지금 다 현대중공업이 왕하고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그쵸. 네. 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오늘?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 가장 크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1위 조선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자금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선주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보유를 해야 된다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선업체들을 매도를 하고 현대중공업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조선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조선업 사이클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조선업체에 투자를 해서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올리려면은 결국에 일정 기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조선업체의 그 사이클이 조선업의 경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지금 오늘 이제 첫날이죠. 근데 이제 전체 주식수에서 유통 주식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전체 주식수에서 이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또 생각하기가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유통 주식이 작을 때 오히려 등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위로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래로도 강하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다라면은 저는 이렇게 좀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내 계좌의 예수금을 지키는 데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을 좀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락업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락업 물량은 1개월, 3개월, 6개월로 약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그 날짜를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이 자회사 현대중공업의 상장으로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봐야 될지, 그럼 조선주들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라던가 뭐 다양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도 그렇고 2개씩, 3개씩 가져가신 분들이 있어요. 한 섹터 네. 안에서. 그러니까 사업은 겹치지만 얘도 매력이 있고 얘도 매력이 있어. 그런데 조선주라던가 뭐 건설주, 해운주들은 2-3개 들고 가기에는 그렇죠. 굳이 그냥 하나만 가져갈래 하다 보니 오늘 또 현대중공업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다른 조선주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타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살짝 덜고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만약에 다른 지금 현재 조선주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네. 이제 너무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필요는 굳이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조선주를 내가 내 포트 안에 좀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현대중공업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그 모회사로 분류되는 한국조선해양이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또 그 동사의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냉가슴 앓이를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장중 한때 마이너스 12%까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서 중간 지주사로서의 매력도가 크게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관계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사의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주사로서의 그 위치가 굉장히 좀 애매한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바로 또 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주사에 투자를 한다라면은 이제 배당을 노리고
이제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그 브랜드 로열티를 받는 부분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투자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중간 지주사로서의 그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대중공업 지주를 이제 또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자분들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관망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지켜보기만 할 뿐 이제 좀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굳이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그럼 내가 종목을 교체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다시 계속 비중을 늘리면서 단가를 늦춘다던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네.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은님이 한국 조선해양에 너무 많이 물렸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실적이 지금 현재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빅3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세웠던 그 연간 목표치를 이미 그 수주 물량을 다 달성을 3분기에 완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총 그러면 70척, 총 78억 달러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치가 71억 달러였기 때문에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14일 날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했다라면서 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이 굉장히 좀 반갑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7년 동안 이제 그 수주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는데 네. 올해 처음으로 심지어 그 목표치를 이제 조기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소식은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빅3 업체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올해 목표치를 좀 달성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그 LNG 운반선 2척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 목표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지금 현재 총 201척을 수주를 하면서요. 연간 목표치를 초과 3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선 빅3 업체의 향후 2년간의 그 이제 수주 잔고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주의 탑픽과 가격 전략을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먼저 이제 탑픽 종목을 받아보고 이거 이 대본 맞나 이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인텔리안 테크 하면 당연히 그 우주산업, 특히나 맞아요. 그 인공위성과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 아마 서울에 지금 현재 그 살고 계신 분들은 한강에 한번 이제 산책을 좀 나가서 거기 이제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 보신다라면은 그 선박용 안테나가 맨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동그란 이제 안테나를 본다라면은 대부분 다 인텔리안 테크라고 아마 새겨져 있을 겁니다. 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한강 스타벅스를 방문을 했다가 네. 실제로 이제 여러 척을 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누구랑 갔어요? 예, 친구랑 이제 갔는데요. 네. 네, 그렇게 좀 아무래도 굉장히 그 선박용 안테나에서는 글로벌 넘버 원을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다가 선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증가를 한다라면은 당연히 인텔리안 테크의 그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도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더블 격포제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저궤도 위성을 통한 그 인터넷 사업에 여러 글로벌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성능이 입증된 업체들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인텔리안 테크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그 인텔리안 테크는요 매수 추천 가격으로 현재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93,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67,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선주의 탑픽으로 인텔리안 테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강점들을 오히려 주목하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93,000원, 손절가는 6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까지 참고해 보세요.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민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